오늘은 중국의 대입시험 가오카오에 대해서 알아보자. 시험 일정, 응시 인원, 세계 최대 시험,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험. 매년 6월 7일에서 8일로 고정돼 있어서 중국 학생들은 주말에 가오카오를 치르기도 한다. 일부 지역은 9일까지 3일 동안 혹은 10일까지 4일 동안 가오카오를 진행한다. 그리고 한국 수능 인원의 25배가 넘는 1000만 명 이상의 응시생이 참여한다고 한다. 시험, 과목, 시간표, 국가 주관의 전국 시험이지만 성마다 시험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과목은 어문, 수학, 외국어 3개가 필수이며 선택 과목으로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역사학, 지리학, 정치학 6개가 있다. 저장성 등 지역은 기술이 추가되어 총 7개를 고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물리, 화학, 생물을 이과종합 리科综合, 줄여서 리종, 역사, 지리, 정치를 문과종합원科综合, 줄여서 웬종이라고 묻기도 한다. 시험 시간은 첫날 아침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어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수학을, 다음날 아침 9시부터 2시간 반 동안은 선택 과목, 3시부터 5시까지는 외국어 과목을 치른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학교 일과 시간 중 낮잠 시간이 있는데 이는 가오카오 날에도 적용된다. 가오카오 날에는 오전 시험과 점심 식사를 끝내고 30에서 40분 낮잠 시간을 가진 후 오후 시험을 시작한다. 국어, 외국어, 수학이 각 150점 만점으로 총 450점, 문이과 종합이 300점 만점으로 모두 더하면 총 750점 만점이다. 언어혁에는 논술이 포함되어 공통 주제 1개와 지역별로 다른 주제 1개에 대해 서술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문제는 중국 정부의 성향과 관련된 문제라서 정치적인 색채가 뚜렷하다는 비판도 있다. 어쨌든 장문 시험에서는 해마다 중국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데 중국 건국 70주년과 미중무역 전쟁 상황이 반영된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문제들이 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는 주로 영어를 보며 불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부럽네요. 그런데 외국어 영역에서 한국어는 배제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 조선족이 있어 형평성의 문제로 배제되었다고 한다. 부정, 행위, 부정행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시험 참가 자격이 박탈되고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2003년 6월 5일 쓰촨성의 한 수험생이 시험 전 현지 교육청에 잠입해 보관돼 있던 가오카오 시험지를 훔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수험생은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에는 지문인식과 안면, 인식경치까지 설치되고 전자파를 탐지하는 드론이 사용되기도 한다. 소지품에 대한 규제도 엄격한데 스마트폰은 당연하고 손목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 이는 손목시계를 위장한 커닝 장치가 중국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문구류는 한국처럼 일괄 지급이 아닌 수험생이 알아서 준비해 가야 한다. 합격 커트라인, 응시 지역, 각 대학이 신입생 정원과 합격 점수를 지역별로 다르게 지정한다. 지역별 교육 격차가 큰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베이징 대학의 이과 기준 합격 커트라인은 지역별로 베이징 686, 허데이성 707, 랴오닝성 690, 광동성 679, 간수성 674점이다. 그리고 시험, 응시 지역은 응시자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후커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중국의 대입 제도는 31개 성시, 자치구별로 해당 지역의 대학들이 소재지와 타지 출신 학생의 선발 비율, 그리고 특정 소수 민족 출신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 대학교는 아무래도 베이징 소재지 출신 학생 선발 비율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명문대학교 소재지 호적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에 따른 교육 차별 논란은 여전히 중국 사회 내에서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거주지에 따라 등본이 바뀌는 반면 중국은 태어난 호적지가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이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이주해서 생활해도 호적은 계속 농촌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대도시 학교에 보낼 수 없다. 물론 호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만약 합격 점수가 낮은 지역으로 등록지를 옮겨 시험을 보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허베이성의 경우 부모와 학생이 그곳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모가 그곳에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대학 입시만을 위한 주민등록지 변경은 위장 전입으로 간주된다. 일명
가오카오 이민이다. 대학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 후에도 가오카오 이민 사실이 적발될 경우 퇴학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산점 제도, 수시 제도, 그 밖에 가오카오 가산점 정책도 있다. 가산점 부여 대상은 위와 같다. 지역에 따라 해당 가산점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가오카오만이 유일한 대입으로 가는 길일까? 가오카오의 대안은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바오송이라는 제도 정도밖에 없다. 바오송은 각 학교에서 소수의 우수 학생들을 명문대학교에 추천 입학시키는 제도로 한국의 학교장 추천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섞어놓은 것 같다. 수학올림피아드 같은 국가급 대회 수상자 혹은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고등학교 재학생 정도만이 추천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단, 바오송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입학 가능한 학과가 제한돼 있고 전과가 불가능한 등 제약이 걸려 인기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바오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예전에 대학별로 심화 면접이나 시험을 통해 가오카오 커트라인을 낮춰주는 자율모집즈 조저우선이라는 제도가 존재했었고 2020년에 강기계획이라는 더 엄격한 제도로 대체되었다. 가오카오 이색 풍경, 중국 가오카오 이색 풍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수능 전에 딱 붙으라고 찹쌀떡이나 엿을 먹는데 중국은 떡이나 쫑주를 먹는다. 가오카오의 까오가 높을 고자이면서 떡 고자도 까오라고 읽힌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떡을 최대한 높게 붙여 높은 시험 점수 받기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다. 쫑즈는 대나무 잎에 싼 찹쌀 주먹밥으로 중국에서는 단오절에 먹는 음식인데 쫑즈의 쫑 발음이 맞추다 합격하다. 영중하다의 쫑 발음이 비슷해 가오카오를 앞두고 선물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 어머니들은 붉은색 옷이나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입고 수능장에서 학생들을 응원한다. 치파오를 입는 이유는 치카이더성이라는 사자성어의 앞글자 치와 치파오의 치의 발음이 같기 때문이다. 사자성어의 뜻은 군대의 깃발을 펼치자마자 승리한다로 시작하자마자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이날 기란 의미의 붉은색 속옷을 입거나 나이키의 갈고리 모양 로고는 정답 체크를 의미하면서 중국 수험생들 사이에 가오카오 필수 복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나이키는 수험생을 위해 나이키 로고와 만점이라는 한자가 새겨진 셔츠를 특별 출시하기도 했다. 가오카오가 열리는 날이면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교통당국이 수험생 전용 차선을 열고 무료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지어 경찰도 동원되어 학생들이 교통체증으로 시험에 늦지 않도록 돕는다. 그리고 거주지가 아닌 호적에 따라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거나 이른바 가오카오방이 등장해 주변 숙박업소의 모든 방이 예약되고 객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기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가오카오 문제 한번 보실게요. 지금까지 중국의 대입시험 가오카오였다.